할게요. 제가 오늘 명언을 이제 신랑이랑 같이 준비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꼭 해주는 얘기 같았어요. 크게 실패할 용기 있는 자만이 크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컨디션도 안 좋다 보니까 약간 주춤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꿈이 또 있으니까 이 꿈을 위해서 좀 더 뭐랄까 실패할 수 있는 용기도 가져야만 무언가 이룰 수 있다라는 거를 저한테 꼭 얘기해 주는 것만 같아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유산균이랑 식이섬유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시간상 안 되면 유산균만 제가 하고 끝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유산균만 해도 굉장히 많은 유익한 정보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은 진짜 안 드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다 기초적으로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기초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진짜 우리 몸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유산균에 대해서 핵심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산균은 대부분 우리가 장에 3가지 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익균과 중간균, 유해균이 있는데 이 중간균은 사실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리 장 안에 유익균이 많으면 유익균 쪽으로 바뀌고 유해균이 많으면 유해균 쪽으로 바뀌는 아주 기회주의자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 3가지 균을 가지고 있는데 중간균이 유익균이 될 수 있도록 유익균을 많이 장에 자꾸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익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락토바실러스랑 비피도박테리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는 역할들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같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 유해균이 너무 많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기기도 하는데요. 여기 오타가 났는데 유해균은요 사실 장내 부패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장균도 발생이 되고 발암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런 유산균은 변비 있으신 분들만 드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기초, 장이 튼튼해야 뇌도 건강하고 간도 건강하고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유산균은 정말 기초 중에 기초라서 내가 만약에 유산균을 안 먹고 있다라고 하면은 유산균만큼은 저는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유산균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장에 살아남은 유산균은 잇몸균을 잡아주는 역할도 한다고 해요. 단순히 변비, 소화장애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잇몸균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구강 건강에도 많은 역할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북미 지역에서 이제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해서 항생제 내성균이 자꾸 생기잖아요. 저희 대한민국도 항생제 오남용 1위 국가인 거 아시죠? 항생제 어린 아이 때부터 계속 항생제를 먹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몸 안에 내성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계속 더 세게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항생제 내성균을 박멸하는 방법 중 하나가 더 강한 항생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균을 조금 더 꾸준히 복용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생제 복용 시에는 우리 비피덕스와 락토바실러스라는 그 균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생제 복용 후에는 2~3시간 간격을 두고 유산균을 꼭 섭취를 해주시는 걸 권장을 해드려요. 주변에 항생제를 많이 드신다든지 아니면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진짜 장내 유익균을 계속해서 죽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산균은 너무나 기초적으로 드셔야 되는 제품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러한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소화기관 외에도 전신의 관절, 뇌, 신장, 질, 고환 등 여러 가지 곳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그만큼 유산균이 우리 몸의 기초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기준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정상적인 장 상태가 되면은 이렇게 소화기 질환도 생기고 자가 면역 질환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당뇨, 간질환, 비만, 갑상선 기능 저하,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 그리고 이 장 상태가 비정상적이게 되면은 신경정신 질환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불안, 자폐증, 주의력 결핍장애, 섬유 근육통 등등의 이렇게 신경 관련해서도 질환이 내가 만약에 있다, 아니면 주변에 누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저는 이제 소비자분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뭐 이러한 내 몸 상태가 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전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혹시 유산균 드세요? 라고 여쭤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기초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몸에 문제가 하나씩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 유산균은 뭐랄까 그냥 나는 응아를 잘해, 화장실을 잘 가, 배가 안 아파 하시면 유산균을 잘 안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유산균은 정말 우리 소화기 질환뿐만 아니라 이렇게 4가지, 5가지 여러 가지 질환에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하나라도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른 건 다 못 먹겠다라고 하시면 꼭 유산균 먼저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유익균이 많지가 않으면 내가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다른 영양제를 먹어도 장이 튼튼하지가 않으면 이 영양분을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들 같은 경우에도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잘 흡수를 하려면 장이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을 위해서라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은 꼭 필수로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우리 밸런스 위든을 추천을 하냐면요, 제가 진짜 만성 변비의 대표본이거든요. 저희 가족들도 다 알아요. 제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워낙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변비가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자주 실려갔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그만큼 받는데 화장실을 못 가니까 폐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계속 이제 복통을 호소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하니까 피부도 엄청 안 좋아지고 온 몸이 진짜 종합병원일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밸런스 위든을 만나게 되면서 4일 만에 4일째부터 계속 화장실을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게 저한테 진짜 굉장히 큰 감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나는 소비자분마다 사람들마다 유산균 혹시 변비 있다고 하면 저는 꼭 권장을 해드리는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제 아미에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나는 내가 얼만큼 양의 유산균을 먹느냐 보다는 사실 균주, 내가 어떤 균주를 먹느냐가 제일 먼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뉴트리라이트에서 준비된 밸런스 위든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라는 균주와 그 다음에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라는 이렇게 균주가 있는데요. 여기 뒤에 보시면 영문과 숫자가 적혀 있는 것이 균주를 나타내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래서 이렇게 이 균주가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광고를 보시면 다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비피도박테리움 중에서도 어떤 균주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산균 균주의 대표적인 것은 이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HN019라는 균주가 면역력 강화와 염증성 장질환 예방과 소화불량인 사람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되는 균주예요. 그리고 이 2가지 균주가 아주 강한 산에도 잘 견뎌내는 내산성이 좋기 때문에 이 밸런스 위든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밸런스 위든에 어떤 유산균이 들어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5가지 종류의 유산균이 들어가 있어요. 균주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적혀 있는 이 균주 같은 경우에는 SCI급 논문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권위적이고 굉장히 명확한 연구 결과가 있는 굉장히 좋은 균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입증된 균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입증된 유산균 균주가 밸런스 위든 365에는 굉장히 가득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을 하는 제품인 거죠. 이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것 자체가요, 사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우리 몸에 바르고 나오잖아요. 태아 자체가 엄마의 산도를 통과를 하면서 이 비피도박테리움 목욕을 하면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성인이 되면서 점점 사라지고 몸에서 만들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 비피도박테리움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될수록 비피도박테리움 균주를 조금 더 많이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이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가 암의 종양과 투쟁하는 역할도 하고 소화력 개선에도 좋고 구강 건강과 당뇨 조절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면역력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알러지나 염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추천되는 균주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 콜레스테롤도 있으신 분들도 내가 유산균을 먹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효능만 봐도 이 비피도박테리움이 굉장히 우리 몸에 많은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2번째로 들어가 있는 게 이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라고 하는 균주인데요. 이 주요 기능이 뭐냐면
사실 보면은 굉장히 매우 높은 산성 환경에서도 생존력이 뛰어나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존력이 뛰어나고 우리 소장인에 들어오게 되면은 장벽에 꽉 달라붙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해요. 병에 잘 붙어서 증식하는 역할까지도 잘 하기 때문에 우리 장에 진짜 최적화된 균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락토바실러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효능이 있는데 제가 제일 관심 가졌던 부분은 여기 질 감염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질 유산균만 따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유산균, 질 유산균에 대해서 말이 되어 있는데요. 저도 이제 소비자분들 만나면 질 유산균도 있냐고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질 유산균이라는 건 사실 기본적으로 상업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에서 추출했다고 해서 질염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실 이 특정 균종은 질염 개선에 특화된 균들이 존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논문의 근거 수준이 높을수록 유명 저널에 그 논문을 싣고 출간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CI급 논문에 그 효과가 검증이 되었냐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LA14라는 균주가 질증 치료에 도움이 되고 감염 예방이 되는데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이 질염 관련해서 연구가 존재하는 균들이 4가지가 있다라고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SCI급 논문에 기재될 정도로 유명한 균주가 이 대표적으로 듀폰사의 LA14와 HN001 균주와 RC14, GR14라는 균주가 있는데요. 이 2가지의 좀 차이점이 뭐냐면 앞에 2가지는 질 내에 유산균을 좋은 것뿐만 아니라 장 건강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균주라고 해요. 근데 그 뒤에 나와 있는 RC14와 GR 1번의 균주는 질에는 작용을 하지만 장에는 작용하지 않는 균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시중에 판매되는 질 유산균을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시중에 네이버나 이런 어떤 쿠팡이나 이렇게 판매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RC14나 GR1번의 균주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 먹고 있는 질 유산균이 내가 어떤 균주를 먹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RC14나 GR1번 같은 관련된 균주를 만약 드시고 계신다면 장에 관련된 유산균을 또 따로 드셔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LA14와 HN001이 들어간 균주도 우리 장 건강뿐만 아니라 질 건강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확실히 이 원료에도 굉장히 가격 차이가 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드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화기 질환뿐만 아니라 염증성, 그리고 유아기 습진,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유당 불내증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유산균만큼은 기초적으로 드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밸런스 위드인 365에는 파라카제이라고 하는 균주도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뭐 알러지나 비염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아토피나 건선에 굉장히 탁월한 균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보시면 진짜 안 먹으면 안 되는 진짜 제품이잖아요. 누구나 먹어야 되는 영양제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 부원료도 항상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 먹고 있는 유산균에 먹이는 과연 무엇을 넣었을까 하고 보셔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건 이눌린이 굉장히 좋은 유산균의 먹이가 되고 그 다음에 프락토 올리고당이 들어간 것을 꼭 드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먹이가 좀 저렴한 제품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유산균의 먹이가 과연 어떤 제품인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소장과 대장이 서로 산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산도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은 유산균을 꾸준히 드셔야만 산도 유지가 된다고 하니 우리 다른 유산균들도 최소 3개월 이상은 드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요즘 TV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뉴스에도.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뭘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서로 쌍둥이여도 쌍둥이면 유전자는 비슷하겠죠. 유전자는 비슷할 수 있지만 몸에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은 모두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2의 DNA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요즘 각광받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인데요. 내가 만약에 비만인 사람 몸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채취를 해가지고
무균 쥐한테 이식을 하게 되면요, 이 아이가 비만도가 증가를 한다고 해요. 근데 마른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을 하게 되면은 쥐 자체가 이제 날씬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요즘 변을 채취를 해서 변이식을 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메에서도 이 뉴트리라이트가 국내 유일한 피마스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이렇게 협약을 해가지고 장 분석을 해주기도 해요. 지금 장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 저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장을 보내면, 회사에 보내면 그 회사에서 장을 복제를 해가지고 거기에 여기 6가지의 균주를 넣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환경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 활성화가 많이 되냐라고 해가지고 추천을 해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1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다른 가족이나 다른 소비자분들은 5번이 나온 소비자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나는 남들처럼 똑같은 유산균을 먹어도, 추천해준 유산균을 먹어도 효과를 잘 못 봐요.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균주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면은 저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하는 것도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여기 쉬는 타임인데 오늘도 넌센스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TV를 보다가 이 캐나다를 굉장히 되게 감명 있게 봐가지고 이걸 좀 가지고 왔는데,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폭포가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제가 좀 전에 힌트를 드렸어요. 캐나다라고 힌트를 드렸고요. 아주 유명한 폭포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폭포는 과연 어디일까요? 자, 네네, 맞아요. 네, 정답입니다.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는 폭포는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합니다. 나이아가라. 너무 재밌죠? 그래서 저도 이거 알아놓고 너무 빵빵 웃었는데, 이게 실제로 정말 멋진 폭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캐나다를 가보질 못해서 나중에 아메이를 통해서 캐나다를 가게 되면 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을 바로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아메이 뉴트리라이트에는 총 5가지의 유산균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 밸런스 위드인과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 정도만 준비가 되어 있다가 이제 점점 세분화가 되면서 진유산균,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분석하는 유산균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럼 다른 회사의 유산균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에 유산균이라는 검색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을 검색을 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보시면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뭐 락토바실러스 땡땡땡 뭐뭐뭐까지는 나와 있는데 뒤에 균주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 유산균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저렴하게 먹는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과연 어떤 균주를 먹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좀 더 좋은 유산균, 몸에 최적화된 유산균을 먹고 싶다고 하시면은 나는 과연 어떤 균주를 먹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단순히 난 락토바실러스를 먹고 있어, 비피도박테리움 먹고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뒤에 영문과 숫자가 꼭 적혀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메이의 뉴트리라이트에 준비되어 있는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균주까지 다 명확히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 위드인 맨 왼쪽 위에 있는 것은 이렇게 총 83억 개의, 한 포당 83억 개의 균주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사실 장 건강과 면역까지 2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뮤니티 제품인데요. 이것은 이 3가지 특허된 균주뿐만 아니라 거기에 총 5가지가 포함이 돼서 8가지의 균주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총 50억 개의 유산균과 그 다음에 아연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밸런스 위드인 W 같은 경우가 질 유산균인데, 사실 이 LA14라는 균주 자체가 장 건강뿐만 아니라 질 건강까지도 책임져주는 제품, 유산균 균주예요. 그런데 이 락토바실러스
아시도 필러스 LA14를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게 만든 이 밸런스 위딘 W는 이제 좀 더 이제 질에 특화된 제품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밸런스 위딘 슬림핏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유산균이라고 해서 좀 체내 지방, 체지방을 좀 감소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인 대상 인체 적용 실험 결과 6가지 지표 내에 유의미한 감소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저희 이제 소비자분 중에서도 60대이신데 밸런스 위딘 슬림핏만 드시는 분이 계세요. 다른 거 제품도 여러 가지 드셨거든요. 위딘 365도 드시고 W도 드셨는데 슬림핏만 찾으시는 저희 소비자분이 계신데, 날씬하신데도 내장 지방이 많다 보니까 그 내장 지방 좀 감소를 위해서 탄수화물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시고, 그래서 밸런스 위딘 슬림핏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균주가 지금 1:1 비율로 한 캡슐당 100억 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난 다이어트도 같이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밸런스 위딘 슬림핏을 쓰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아까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소화기 질환부터 암, 정신질환, 그리고 코로나19까지도 치료하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도 정말 우리 코로나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서도 굉장히 면역력을 강화를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감기와 독감에도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지금 요즘 엄청 각광받고 있고요. 그래서 아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피마스라는 회사가 지금 이 기술이 인정을 받아서 중소기업부의 예비 유니콘 선정이 되었다라고 특별 보증까지 받은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에게 필요한 영양제만 쏙쏙 골라준 요즘 AI 분석을 통해서 맞춤 처방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거기 대표적인 기업이 한국아메이라서 이렇게 기사가 떴거든요. 동아일보에. 그래서 여기 아메이에서 준비되어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에 관련된 기사들도 쫙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믿고 드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 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유산균 자체가 부작용이 굉장히 적은 영양식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랑 맞는 유산균이 분명히 있지만 내가 진짜 뭐가 나랑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분변 검사 한번 진짜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도요, 여러 가지 균주가, 6가지 균주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장에 맞게 이렇게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특허 균주들 6가지가 이 균주 다 나와 있거든. 균주가 총 30억 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맞게 또 좋은 식이섬유인 프락토 올리고당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니 이 회사 자체를 좀 믿고 활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국내 유일하게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전자 정보와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함께 분석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 교수님이 세계식품 미생물 및 위생연합회 회장으로 세계 과학학술지에 370편이 넘는 논문을 게재한 아주 장내 미생물 분야 세계적인 권위자가 아메이와 협약을 해서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바이옴 검사가 이제 강남이나 대학병원에서 실시하는 병원들이 좀 몇 군데 있다라고 해요. 근데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70만 원 이상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도 비용인데 그만큼 비용 들여서 검사를 하면은 사실 뭔가 해결책이나 차선책 같은 걸 제시를 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것으로 그냥 끝난다는 거죠. 검사로만 끝나기 때문에 좀 아쉬운데, 뉴트리라이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같은 경우에는요, 분석까지 하고 내 몸 상태가 어떤지까지 결과지로 나온 다음에 이에 맞춰서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주니까 저는 진짜 가성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검진한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식이섬유까지는 준비를 했는데 시간상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들 또 시간 내서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시러 들어오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좋아하는 언니들이 나영이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응원해 주자라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시간 내서 아이들 보고 있는데도 들어와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 이제 건강 강의가 유익하다 생각하셔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제가 다음에는 좀 식이섬유도 같이 준비를 해서 영상과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식이섬유도 같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루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 수요일에도 오후 5시 잊지 마시고 딱 20분에서 30분만 저랑 함께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